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당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유세하는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더욱더 노골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대선입니다.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 전쟁 그 자체죠. 특히나 이번 선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역대급 선거로 손꼽히는 선거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발돋움을 하느냐, 아니면 전두환과 이명박근혜 시대처럼 암울한 시대로 다시 회귀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과 이명박근혜 때보다 더 살벌하고 더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촛불 시민들 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도 이 소중한 한 표에 진정 누가 이 시대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죠. 그런 가운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출마를 했다가 또 한 번의 고배를 마시고 조용한가 싶었던 나경원이 또 뭐라도 한 자리 해볼까 하고 선거에 뛰어들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이 대전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유능하다, 세금 나라 돈 빼먹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윤석열만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공식 아십니까? 세간에는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나경원이 쉴드를 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경원이 공격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바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그런 말할 자격 자체가 안 되죠. 이재명 후보가 세금과 나라 돈을 빼먹었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증거를 대면서 말을 해야죠. 증거도 없이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그리고 주유비로만 5,800만 원 정도를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단 윤석열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말, 그 말은 인정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되면 대한민국은 지옥이 될 것이고 암흑국가가 될 것이고 검찰국가가 되어서 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고 부정부패와 비리는 차고 넘칠 것이며 장모는 활기치고 다닐 것이고 김건희는 무속인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 복수의 칼을 들고 휘젓고 다니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서로 물고 뜯는 갈등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야말로 살벌하게 바뀌겠습니다. 13건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의 검찰이 무혐의를 처리해 주니까 정말로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시나 본데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한편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는 언론과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는 거 누구라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 지형은 이미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영향력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종편들의 노골적인 정치활동,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죠. 하나의 예만 들어볼까요? 영부인 후보로 불리는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의 의혹 보도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종편 4개사의 시사대담에서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이슈를 얼마나 다루는지 살펴봤는데 JTBC, TV조선, 채널A, MBN이 보도한 시간을 전부 합쳐보면 김혜경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172분을 보도를 했고 김건희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달랑 17분 보도됐습니다. 2월 9일에 두 사람의 의혹이 동시에 터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종편에서 다루는 시사대담 시간에 이슈를 대하는 태도는 김혜경 여사 의혹에 무려 10배가 넘는 시간을 보도한 것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은
방송은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 예만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조차 없지요. 이런 종편들의 우편향적인 보도는 국민의 뇌를 갉아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종편들의 봐줄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편은 대선 개입하지 말라라는 제목 하에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종편의 태생이 이명박 정권이라 하더라도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전 늘 종편을 응원했다. 어느 정도의 편향성도 언론의 성격상 인정했다. 그런데 이 정도 편향이면 편향을 떠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다. 종편이 그동안 보인 방송으로서의 편향성 등에 대해서 방통위도 어느 정도는 너그러웠다고 생각을 한다.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여기 종편들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다. 정도껏 하자. 보도 기능을 준 것은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대선 개입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를 염두에 둘 저들이 아니죠. 움찔할 그런 자들 아닙니다. 저들은 말로 할 수 있는 대상 아닙니다. 이 특히 언론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저들은 지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무슨 너그러움을 보인단 말입니까?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광욱 의원이 발의한 그 입법안대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하시면 됩니다.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시려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공천받고 국회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입법안도 조속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정부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집권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 상당수가 개혁의 고삐를 조이지 못해서 실망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거가 승리로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전주에서 유세 중에 신종 코일구 쬐깐한 거 확 차버리겠다면서 발차기 세레머니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발차기에 보내버릴 것이 비단 코일구 뿐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말은 안 하셨지만 속마음은 적폐 카르텔들 단박에 멀리 차 보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꼭 그렇게 날려버렸으면 하는 소원이 정말 간절합니다. 닥치고 사전투표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론조사 따위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우리는 소중한 내 한 표 이재명 후보에게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